2022년 12월 15일 30일 차수 두 번째 임장지 왔습니다. 이 물건은 공매 물건이거든요. 아까 치면 경매 물건이었죠. 두 번째 공매 물건인데 위치는 첫 번째 임장지는 그 동작구 바로 관악구 경계에서 여기서 왔었고, 현재 우리 위치는 서울대 입구에서 걸어왔어요. 서울대 입구에서 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근방이 있겁니다. 요 근방. 원당초. 네, 원당 초등학교요. 네네. 원당 초등학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여기 물건의 특징은 공매인데, 공매하면은 일반적으로 경매가 다른 거는, 공매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게 거의 그렇게 하는 거고, 공매는 공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압류재산 있고, 압류재산, 그다음에 국유나 공유나 공적 재산 있는 물건이 있고, 또 하나는 신탁 재산, 신탁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 물건은 신탁 물건인데, 압류 재산 공매는 일반 우리가 경매 배웠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시고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압류 재산하고 경매하는 똑같다 보시면 되고, 국유나 공유나 수탁 재산이나 유입 자산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캠코에서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물건을 대행해서 임대나 또는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사택에서 사용하다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도 없고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그런 물건들은 가치만 따져주면 됩니다. 가치는 뭐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죠. 현재 가치는 가격하고 위치, 가격 플러스 위치, 가격이 싸고 위치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물건들은 가격이 더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대체적으로. 그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그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싼 편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매에서 제일 싼 거는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압류재산하고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신탁재산이 간혹 싸게 나와요. 하지만 신탁재산은 특징이 뭐냐? 일반 재산하고 똑같아요. 일반 우리 매매하는 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단지 신탁 회사에서 그걸 관리해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캠코를 통해가지고. 캠코 통해서 내놓는데 상당 부분 안 팔려요. 매각이 안 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나오는 게 꽤 많습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안 팔리기 때문에. 이 물건이 현재 수의계약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몇 번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나오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하다가 또 안 팔린다. 그러면 또 그 신탁사하고 그 우선 수익자, 그 금융기관하고 얘기해가지고 서로 또 낮춰서 또 일반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세 번째 임장지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한 1년 동안 그러다가 그래도 임장 안 나타나면은 또 낮춰서 또 내보냅니다. 근데 그 신탁 물건은 특징이 압류재산 공매는 3일 동안의 그 입찰 기간을 두고, 캠코 그 온라인상으로 3일간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날 월화수하고 목요일날 개찰하고, 유찰됐을 때는 그 다음 주에 또 월화수하고 목요일날 개찰하는데, 신탁 공매는 좀 특이한 게 하루에 끝내요. 하루에. 월요일날 개찰했어요. 유찰 없으면은 화요일날 뚜껑 열어봐서 없으면은 수요일날 또 개찰해요. 또 입찰해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입찰 하루 하고 그 다음날 개찰 또 열어봐요. 월요일날 입찰, 화요일날 개찰. 없으면 또 수요일날 입찰, 목요일날 개찰.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넘어가서 하루 만에 끝냅니다. 몇 번 해서 안 되면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상당히 초스피드로 움직여요. 일반 경매보다 압류재산 공매도 스피드하게 움직이는데, 압류재산 공매도 더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게 신탁 공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네, 가격은 계속 내려갔는데 그 10%의 룰도 지키기도 하고 5%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안 떨어뜨리기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신탁 공매는 어떤 사유에서 나왔느냐? 신탁은 담보 신탁하고 처분 신탁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 신탁은 뭐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에서 소유자가 집을 갖고 있는 요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뽑기위해서 신탁회사를 이용을 해요. 신탁회사의 그 신용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신탁회사는 누구냐? 신탁회사가 그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는 이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우선수익자 삼각관계가 딱 형성이 돼요. 삼각관계가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위탁자는 집주인. 현재 집주인이 아니에요. 소유권 넘겼으니까 신탁회사한테. 신탁회사가 현재 소유자예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은 신탁회사가 소유자예요. 그럼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는 누구냐? 우선수익자는 위탁자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예요. 일반 우리 경매에서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근저당 설정 않고 신탁사가 거기에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선수익자가.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를 신탁공매에서는 세 가지 서류를 잘 보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세 가지 서류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서류가 신공. 자, 등기부 등본하고요. 신탁 원부. 원부하고 입찰 공고문이에요. 세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 신탁 원부, 공고문. 세 가지를 신탁 공매는 여기서 제가 다른 데 건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회원님 모가치 한기님께서 발급 받아가지고 한 신탁 원부예요. 어디서 뛰느냐? 등기소 가서 발급하면 됩니다. 신탁 원부 발급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 번호하고 그 주소 알려주면 발급해 줍니다. 신탁회사 거. 쉽게 해서 삼각관계에 계약서라 보시면 돼요. 계약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를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부를. 신탁 원부를 지금 발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탁 원부를 보시고 이건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러면 공은 입찰 공고문.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냐? 교보 자산 신탁이죠. 거기에 입찰 공고문 여기에도 있어요. 아니 얘네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 그걸 출력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수의계를 가져오든 아니면 일반 입찰을 하든 간에 그 조건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보통 우리 빌라도 이것도 집합 건물이죠. 이것도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에 보시면은 갑구에 소유권이 나오죠. 갑구에. 자, 이 빌라 주인도 어디에 넘겼습니까? 신탁회사에다 넘겼어요. 다른 물건인데 신탁회사 그럼 소유자가 넘어간 거예요. 기존에 누구였냐면은 그 전 소유주고 누구였냐면은 김땡땡 씨였고요. 김땡땡 씨. 김땡땡 씨가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원금화 이자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신탁회사에서 담보 신탁으로 들어오는 거는 등기로 공매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탁 원부가 적혀있죠. 번호 있죠. 이 번호하고 신탁 원부 번호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발급 받아가지고 등기부, 신탁 원부, 공고문을 세 가지를 보셔가지고 분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신탁 회사에 동의 없으면은 임차인을 못 두게 돼 있어요. 안 둬야 되죠. 근데 신탁 물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현재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임차인이 없으면은 정말 땡큐인데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보호를 거의 못 받아요. 후수에 밀렸을 거예요. 보호를 못 받는데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내보내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은 신탁 물건은 상당히 재밌는 물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외 이 건이죠. 총 401, 402, 403호가 신탁 공매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몇 번 유찰돼가지고
임자가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나니까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거든. 수의계약으로 나온 겁니다. 세 건이 한꺼번에. 최초에는 얼마 나왔는지, 하여튼 현재 최저가가 9억 3,500이에요. 그럼 이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내가 전화해서 계약하려고 해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누기 3하면 3억대에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채만 살 수 있는. 네. 한 채만 살 수 있어요. 네? 세 채를 같이 사야 돼요. 근데 같이 사야 됩니다. 따로따로 안 팝니다. 따로 안 되고. 네. 여기 처음에 여기 그 회차별.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물건 관리 번호가 있죠. 우리 경매는 사건 번호가 있고 물건 번호가 있죠. 그래서 사물 놀이하자 했잖아요. 공매는 물건 관리 번호예요. 세 가지로 덩어리, 세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덩어리는 연도, 해 연도고, 가운데 게 5자리면 남유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이건 4자리죠. 그 남유재산 공매가 아니고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 중에 하나인 신탁 물건입니다. 그 회차별, 여기 지금 몇 회차냐면은 6회차예요. 그럼 이 물건 1차수에 6회차까지 좀 떨어진 거예요. 6번 떨어진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나왔는데, 그 회차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가 14억에 시작을 한 거예요. 14억에. 약 4억 한 5, 6천 정도 그 정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현재 3억대로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든지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숙제죠. 강제 집행이 안 되나요? 강제 집행 같은 거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분에 떨어지고, 보통 10%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5%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기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 달라요. 떨어뜨리는데 보십시오. 2월 20일날 1회차에 했다가 그 다음날 뚜껑 열었어. 네. 또 없으면 그 다음날 또 개찰, 또 입찰하고 네. 또 개찰하고 네. 계속 이렇게 하루 만에 간다. 하루 만에. 이게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진행되다가 길어졌지. 올 3월 달에 요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임장 안 나타나니까 수의계가 돌린 겁니다. 계속. 네. 지금 계속 임자가 안 나타나고 반년 있구나. 넘게 지금. 네. 반년 넘게 했으니까 우리 예상에는 형 임차인은 현재 뭐 월세면은 공짜로 무료로 살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만약에 이제 그 알아봐가지고 교보 자산 신탁하고 이 임차인과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돈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자산 신탁회사에서 그래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 귀찮으니까. 쉽게 해서. 그럼 이 사람은 그 전에부터 그냥 쭉 살고 있는 사람. 그럴 사람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신탁 이거 등기를 이제 소유권 넘길 때는 네. 권리관계 다 분석을 하겠죠. 그 회사는 전문회사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 월세. 권리관계는 그 전 거는 인수할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신탁회사가 인수한 다음부터는 허가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다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전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서로 상계 처리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됐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유 온 사람은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누가 계약했는지 그거는 이제 신탁회사하고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그 신탁회사에서 거의 다 우리는 몰라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당 물건은 이거 다시 보시면은 여기 좀 정리된 겁니다. 회차별 처음에 14억에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1차, 2차, 3차, 4차 3월 2일에 최종적이었어요. 보십시오. 하루 만에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리고 하루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수의계가 넘어갔는데, 지금 수의계가 넘어온 겁니다. 수의계가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리관계 같은 거, 임차인의 다루는 것도 좀 보셔야겠지만 제일 많은 게 임차인의 관계예요. 그 관계만 해결된다면은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좀 오늘 세 번째 갈 그 물건이 현재 임차인이 그 전에 돈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좀 더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물건 가보시면 아시겠고요. 여기 보시면 일괄 매각을 써죠. 일괄 매각. 그러니까 다 매각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입찰 번호별 매각.
아, 보는 거 하나니까 네. 세 개 하나가 다 있어.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이제 이 감정평가서 상의 건물은 5층 중에 우리는 401, 2, 3호죠. 401, 2, 3호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빌라니까 봐야 될 게 꼭대기층이나 4층이나 꼭대기층은 저기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반 건축물이 401호, 2호가 있는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1호, 2호죠. 여기가 지금 출입구입니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써있는, 여기 쭉 들어가 있죠, 건물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오른쪽 1호, 2호가 있고, 3호는 좀 왼쪽 편에.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학교가 옆에잖아요.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 방이 3개니까 그 학부모들 아이들 학교 보내기 좀 괜찮은 지역 같아요. 몇 평이에요? 빌라가 아파트 24평 24평 정도 아파트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6, 10, 13평, 17평, 40제곱미터거든요. 13평 정도. 40이니까 13평 정도. 13평이니까 실제로 17평 정도. 17, 8평 정도. 401호가 그 정도 되고요. 402호는 좀 더 크고요. 복층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403호는 좀 더 작고요. 좀 작고. 여기 보면은 401호는 또 복층으로 되어 있네요. 또 뒤에 어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층은 어디 있을까? 5층도 일부만 있고 앞에 달아맨 것 같아요. 403호도 복층. 402호도 2호도 복층. 복층. 그러니까 요 두 개 라인은 복층이네요. 이게 복층인데 별로 층고가 안 높아 보이는데? 약간 이제 낮은 사이즈로 돼 있었어. 그리고 제가 전입세 열람을 한 발급 받아봤어요. 403호 현재 살고 있어요. 전입세 열람에도 서류 아니요 402호는 안 떼보고 403호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류상에도 세입자도 있고 그리고 한번 세입자가 있는지 한번 우편함이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401, 402. 401, 402. 공매에 나와가지고요. 한번 보러 왔어요. 네, 403원 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여기 두 번째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